성장주 투자의 대가 윌리엄 J. 오닐. 회사의 실적과 주가 차트를 함께 분석해 유망한 종목으로 큰 수익을 거뒀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성장주를 발굴하는 안목을 키워가고 계신가요? 오늘도 송관종 파트너와 함께 시장을 이기는 투자 지금 시작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턴파고 팝하고 기법에 이어 새로운 기법을 배울 준비가 됐는데요. 우선 성장주의 기준을 제시한 오닐의 전략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새로운 이제 기법 강의를 해드리기 전에 그 전에 이제 투자 거장들은 어떤 매매를 했는가 요걸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윌리엄 오닐. 일단 성장주 쪽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그런 분인데 일단 기본적 분석 플러스 기술적 분석 요걸 조합을 해서 본인만의 독특한 패턴을 마련했던 그런 분인데 대단한 분이죠. 수익률이 엄청나고. 자, 근데 이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알 필요 있는데 두 번째 문구 요걸 한번 우리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Develop the Can Slim strategy, a bullish formula for determining which stock were likely to grow. Can Slim이라는 전략을 만들어서 성장주의 이 상승 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좀 구별하는 그런 기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 발음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종우 MC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주를 가지고 캔슬림 전략을 만들었던 분인데 왜 이런 전략을 만들었을까? 이런 패턴이 어떤 고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인데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뭐 주당 순이익이 어떻고 또 연간 주당 순이익 또 분기 주당 순이익 이런 이제 순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기업들인데 이건 이제 재무적인 측면은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신고가를 경신했고 그 다음에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는가.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잘 청취하신다면 주도주, 급등주를 잘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정우 MC님, 네. 이 그림이 요 모양이 뭐처럼 보여요? 약간 오른쪽에 손잡이가 달린 컵 모양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주전자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주전자요? 좋습니다. 컵 모양이죠. 그래서 이 컵 모양의 어떤 패턴을 만들어 놓은 손잡이가 있는 컵 모양의 패턴이 주도주나 성장주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면 강력한 랠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 손잡이가 있는 컵, 여기에서 주요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이전 고가를 돌파하고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 이제 주식도 또 조금만 있으면 이제 천재가 될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드는데 맞습니다. 이전 고점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우리는 이제 이전 고점을 뭐라고 좀 주식용어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전고점입니다. 오, 그렇죠. 전 고점을 돌파해서 전고점 매물대를 무력화시킨 이런 종목들이 강력한 폭발적인 랠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손잡이가 달린 패턴을 이제 우리 차트에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정말 폭발적인 랠리가 나왔죠. 알테오젠인데 그 한 100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던 그런 종목이죠. 자,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잖아요. 네. 자, 이 하살표가 있는 지점, 상승이 시작되는 지점이 화면을 이제 분할을 해보면 한 4분할 정도로 해보면 요 중에서 한 몇 분할에 해당되는 정도가 될까요? 가로로 분할했을 때요. 네. 한 4분의 1 지점인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자, 바꿀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바꿔요. 4분의 1이랑 가장 가깝지 않나요? 저는 안 바꾸겠습니다. 안 바꾼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맛으로 한번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화살표 있는 지점이 요 지점인데요. 아까는 네. 분명히 요 지점이었는데 지금은 요런 지점이죠. 이거는 화살표가 저 끝에 있는 주가가 상승하기 전까지의 이 확대된 화면이잖아요. 물론 그렇긴 네. 합니다. 봐, 이런 식의 우리가 이런 식의 어떤 착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혹시
그 도깨비도로 가보셨어요? 도깨비도로요? 네. 그 제주도에 있는 거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그렇죠. 가보진 않았지만 어딘지는 압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이제 그 도깨비도로에서 그 굴려봤는데 정말 내가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경사가 있어요. 네. 이렇게 경사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 생수병을 이렇게 놔두면 요게 굴러서 올라와요. 오, 네. 그래서 정말로 그 착시 현상이라는 것은 눈앞에 벌어지고 있지만 감을 잡을 수 없다. 우리 정우임 씨님께서도 보면 분명히 저 지점인데 상승하기 전의 지점인데 네. 이렇게 상승하기 전의 흐름을 보면 요 지점이라는 거죠. 요건 뭐냐면 결국에는 투자자들이 주도주를 발굴하지 못한 첫 번째 이유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주식을 좀 잘하는 분들은 안정적인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쫙 가라앉아 있는 이런 종목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상승하기 전에는 분명히 저 안정적인 종목이니까 항상 이런 쭉 하락한 턴파고 종목을 주로 찾는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주도주는 여기서 안 나타난다는 거죠. 주도주는 어디서 나타나냐? 이렇게 화면의 4분의 3 지점에 있는 화면을 4분할하면 이렇게 4분의 3 지점에 있는 이런 지점에 있는 종목들이 그리고 손잡이가 달린 큰 모양의 주가들이 강하게 튀어 올라간다는 거죠. 투자자들은 앞으로 주도주를 발굴하면 화면의 몇 분의 몇? 4분의 3.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도깨비도로 같은 착시 현상이 형성이 될까? 이렇게 보면 이 선형 차트 때문에 그래요. 자, 선형 차트는 일단 상승폭을 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 500원에서 1,000원, 또 1,000원에서 1,500원, 1,500원에서 2,000원 이렇게 등 간격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이게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주가가 500에서 1,000원 올라가면 몇 퍼센트입니까? 100%밖에 안 되죠. 500에서 1,000원까지 갔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1,000원에서 1,500원까지 가면 몇 퍼센트일까요? 50%죠. 그렇죠. 그다음에 1,500원에서 2,000원까지 가면 대략 뭐 33% 정도 수익 나겠죠. 네. 자, 간격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간격은 일정하게 등 간격인데 수익률은 크게 차이가 나죠. 요게 바로 착시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형 차트는 이렇게 상승폭의 주안점을 둬서 일정한 등 간격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그 과거의 상승률이 요게 100%이긴 한데 최근에 33%밖에 안 올라갔지만 요게 도드라지게 보이고 요건 미미하게 보인다는 거죠. 오, 네. 오, 이제 도가 트네요. 좋습니다. 자, 선형 차트는 과거 주가 변동이 미미해 보이는 단점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할게요. 방금 네. 보셨잖아요. 그럼 이제 계산해 보면 1,000 나누기 수익률 계산할 때는 1,000 나누기 2,000 하면 100%다. 그럼 요거 한번 로그 수익률로 한번 계산해 보시죠. 로그 수익률 계산 방식은 제가 계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정답을 알려주시죠. 정답 알려드릴까요? 네. 자, 정답은 69.3%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형 차트는 어떤 상승폭이 일정하게 됐고 이 상승폭을 주안점을 주는 것이고 로그 수익률은 아까 100%, 또 50%, 33% 이런 걸 감안해서 어떤 수익률을 계산한 그래서 안분하는 상승폭에 맞게 수익률을 계산한 이런 게 바로 로그 차트도. 그래서 고수들은 이제 로그 차트를 씁니다. 근데 사실 초보 투자자들이 로그 차트 써라면 쓰겠습니까? 어렵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도주 또 성장주를 발굴하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릴 이제 천파고인데 아무튼 선형 차트는 과거의 상승은 폭발적이지만 최근에 꽤 도드라지기 때문에 미미해 보이고 그다음 로그 차트는 강력한 흐름을 반영시키는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로 성장주와 저조주 시발점은 화면의 몇 분의 몇일까요? 4분의 3에 해당되는 종목만 찾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목을 찾으려면은 상당히 좀 겁을 먹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일단 화면의 4분의 3이다. 정배열되어 있죠. 네. 120, 60, 20 이런 식으로 정배열이 되어 있죠. 그 상태에서 제가 돌발 질문 하나 들어갈게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됐는데 가장 안전하게 주가를 발굴하는 방법은 뭘까요? 뭐가 나와야지 주가 상승이 나올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생명선인 20턴 파고 아닌가요?
자신 있게 해야죠. 정답입니다. 딩동댕. 성장주 두 주들을 발굴하려면 화면의 4분의 3 지점에서 턴파고가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시리즈 턴파고, 팝파고, 오늘 배울 천파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엮어야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4분의 3 지점에 있는 종목이 강하게 튀어 올라간다. 이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뭘 지고 어디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 그림을 보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산꼭대기에 있는 기지국에 가는 거 아닐까요? 아, 그렇습니까? 네. 역시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요건 이제 챗 GPT한테 제가 그림을 이미지를 형상해 줘 이런 건데 뭐냐면 네. 앞산이 가려 있다. 그런데 학생들이 요 안테나를 여기에다 설치를 하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그랬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이번 기법 강의를 하면서 조금 이따 이제 재밌는 뭐 6.25 때 사변 이야기도 하고 뭐 한마는 대동강 이야기도 하고 할 텐데 어르신들한테 많은 조언을 구하고 또 챗 GPT를 통해서 이제 많은 대리 경험을 했던 이런 건데 아무튼 요 학생들이 이렇게 지고 올라가는 요 움직임은 뭐냐면 결국에는 앞산이 가려막혀 있으면 전파를 못 받기 때문에 난시청 지역이나 아니면 전파가 수신이 안 되는 노 시그널 지역으로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이제 앞산이 가려 있으면 주가는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요 앞산을 매물을 소화해야만 강력하게 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은 좀 옛날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이 자주 연출이 될 겁니다. 네. 우리 정우혜 PD님, 네. 옛날 이야기 좋아해요? 네, 좋아합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 좀 해드릴까요? 네. 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이제 신분에 따라서 담배를 못 피는 그런 계급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리움에 은유적으로 이제 표현한 건데, 자, 여기 이제 화면인데 까맣게 노 시그널이 나오죠. 네. 뭐가 시그널이 안 되죠. 이런 모습인데 혹시 이제 영화 같은 거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영화. 아, 영화 좋아해요? 네. 그럼 개미들의 전쟁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아니요, 그런 영화도 있나요? 사실은 이제 이건 이런 영화는 없는데 네. 이 화면을 보면 그 까만 그리고 하얀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막 있죠. 요걸 이제 꼬마들이 개미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는데 이제 어르신들한테 이제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까 보셨죠? 자, 앞산이 가로막혀 있으면 전파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 보면 시골 같은 데에서는 앞산이 이제 대부분 마을이 그 산에 가로막혀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앞산이 가로막혀 있으면 전파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마을에서 뭐 TV를 보려고 해도 전파가 수신이 안 되다가 뭐 일 안 하고 축구하는 거 이런 걸 못 보겠죠. 그래서 이제 동네 청년들이 실제로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이 안테나를 세워서 마을도 내려와가지고 TV하고 연결하는 이런 시대도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죠. 그러나 오늘 이 화두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엄청난 어떤 인사이트를 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산에 이제 설치했던 이 안테나 선이 있는데 가을 되면 이제 그 시골 같은 데 보면 멧돼지들이 많잖아요. 멧돼지들이 이제 고구마도 파먹고 이렇게 했는데 겨울이 되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선이 이렇게 길다랗게 있으니까 선을 이제 갉아 먹어서 선이 끊어지고 그러면 이제 잘 나오던 TV가 갑자기 축구하던 게 시그널이 안 나오면서 이렇게 하얗게 되니까 꼬마들이 요걸 이제 개미들의 전쟁이다. 이것마저도 좋다 이거죠. TV 안 나와도. 자, 이런 시대가 있었다고 어르신들한테 들었는데 자, 그렇다면 왜 제가 송관종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결국에는 앞산이 후원해야만 전파를 잘 받듯이 전고점 매물을 잘 소화해야만 급등이 나온다 요거죠. 자, 보시면 전고점 여기잖아요. 네. 여기 매물이 있으면 세게 못 가죠. 근데 여기 매물을 여기 근방에서 한번 소화하고 또 여기서 딱 소화하고 나서 지금부터는 이제 매물대가 소화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력한 레이스가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400% 이상이 여기에서 요 구간에서 나왔던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로봇주들이 좋다. 그런데 화면의 4분의 3 정도에 있는 종목을 찾아서 이런 자리를 공략한다면
이렇게 폭발적인 흐름이 나오죠. 저게 이제 제가 매일매일 쓰는 이제 리포트인데 그래서 항상 이제 1번 종목으로 제가 이런 걸 드리거든요. 이게 이제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는 주도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혹시 이 ABL 바이오 아십니까? 네, 알죠. 그렇죠. 지금 최근에 시장에 폭락이 나왔을 때 점상으로 이번 주 월요일 날 점상으로 가는 기업을 토했고 네. 어제도 올라오고 오늘도 올라가고 이런 흐름인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발굴해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저점에서 많이 발굴을 해 드려서 베팅을 하자. 총 비중 40%까지 풀 베팅을 하자. 이렇게 이제 제2의 알테오젠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지금 이제 수익률은 조금 편찮았지만 227% 치고 올라가는데 최근에 저점은 잡았지만 뭔가 진폭은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왜 강력한 레이스가 나왔을까요? 바로 무엇을 돌파했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요 매물을 소화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주가는요. 매물이 많으면 잘 못 갑니다. 근데 매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물이 없으면 매물 공백을 이용해요. 매물이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있거든요. 호가창을 보면. 근데 매물이 없으면 여기 하나 쑥 빠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들어올려도 강력한 레이스가 나오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주봉 차트인데 전고점의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 흔들어주고 바로 땡겨 올렸죠. 그래서 뭐 점상한가도 가고 못도 가고 못도 가고 이런 강력한 레이스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전고점 매물을 소화한 종목만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종목을 잘 보시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우리 이정우 MC님이 나중에 저만 보면 이제 호랭이 담배 피는 시절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 번 더 가도록 하죠. 자, 잊지 말자 6.25 38선, 낙동강, 압록강, 도만강.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게 주식 차트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잊지 말자 6.25는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낙동강, 압록강, 두만강은 어떤 의미죠? 아, 그렇죠. 이건 이제 그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건데 뭐 두만강 푸르물에 이런 거나 뭐 이런 이제 노래 요건데 왜 갑자기 송 대표가 뚱딴지 같은 소리냐 낙동강, 압록강, 두만강을 이야기를 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요거죠. 뚱딴지라는 건 뭐예요? 꽃은 예쁜 노란색 꽃. 저는 이제 프리지아를 좋아하는데 노란색을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이 노란색 꽃이 예쁘게 되어 있죠. 근데 요게 또 이상하게 감자를 닮은 이 돼지 사료로 쓰는 요 돼지 감자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었다고 보면 상당히 좀 엉뚱하잖아요. 안 어울리죠? 네, 그렇죠. 좀 상반되는 모습인 것 같아서 그렇죠. 뚱딴지 그래서 같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송관종 대표는 왜 갑자기 잊지 말자 6.25 여기까지는 나 용서를 할 수 있겠어. 근데 38선 이야기가 나오고 낙동강, 압록강, 두만강 나온가. 그 이유를 조금 있으면 아하 그렇게 무릎을 치면서 이해를 하실 거란 이야기죠. 네. 자, 그렇다면 낙동강, 압록강, 두만강 사실은 그 강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6.25 전쟁 당시에 낙동강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또 인천 상륙작전을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교두보를 형성한 다음에 압록강을 치고 두만강까지 진격을 하는 이런 주요 전선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어떤 제가 기법 강의를 해드리면 정말 어렵죠.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좀 더 쉽고 또 이제 연세가 이제 주로 한국경제TV를 시청하시는 분들 평균 연령이 한 60세, 65세 이렇게 되시는데 그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제 항상 좋은 걸 알려드려도 하루 지나면 잊어버리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니까 뚱딴지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들어보시면 이해가 갈 거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한국전쟁 당시에 상당히 중요했던 그런 여기를 이제 살펴보면 국군이 서울을 빼앗긴 지 3일 만에 이제 서울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쭉 밀려가지고 낙동강에서 이제 배수의 진을 치고 한 40일간 전투를 했단 말이죠. 네. 치열한 전투를 하다가 결국에는 메가더 장군이 인척 상륙 작전을 진행을 하면서 뭔가 반전을 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인천 상륙 작전이 진행이 되고 여기서 이제 쭉 밀고 올라가서 압록강을 진격을 하고 또 1군단이 그리고 또 2군단이 그리고 이제 여기 또 1군단은 또 두만강까지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최근에 턴파고, 팝하고, 천파고 그리고 미국 증시가 하락의 브레이킹이 되는 지점이고 이런 부분하고 아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압록강을 보면
1군단이 도망강으로 진격하는 동안에 2군단이 압록강을 향해서 진격을 했다. 제가 이 전투에 참전했었잖아요. 제가 2군단 전차부대 출신이거든요. 근데 우리 자랑스러운 2군단이 압록강을 진격을 하고 또 도망강을 진격하는 그 교두보를 형성했다. 그래서 이 낙동강, 압록강, 도망강 요 순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까? 갑자기 도망강 푸른물에 나오면 안 되고 낙동강, 압록강, 도망강 요걸 잘 보셔야 된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턴파고 기법강의를 배웠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아주 일맥상통하는 게 낙동강인데 제가 여기서 돌발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분들도 이거 잘 들어보시고 이걸 잘 맞추신다면 제가 멋진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혜임 씨님. 네. 나도가리, 낙동강, 칠백리 요걸 이제 우리 줄임말로 네 자로 한번 줄여보시면 어떤 네 단어로 글자로 이거 앞 글자만 따서 나가 낙칠은 말이 안 되고요. 그렇죠. 나도가리, 낙동강, 칠백리. 과거에 이제 어린 시절에 그런 것을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낙동강 이렇게 치면 네. 낙동강이죠. 여기다 글자를 하나 더 집을 리 이렇게 치면 보통 이제 그 시골 보면 예전에는 지금 서울특별시 무슨 구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네. 시골은 뭐 경남 그다음에 무슨 군 무슨 읍 이렇게 무슨 리 이렇거든요. 그래서 리 주로 이제 이 리 이렇게 쓰는데 낙동강리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위에 보면 자음 요것만 받침 빼고 나도가리 낙동강 700리. 오, 네. 일리가 있습니까? 따로따로 위아래를 네. 보면은 그렇게 되네요. 오, 그렇죠. 자, 낙동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낙동강 이제 퀴즈를 좀 드렸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요걸 맞추신 분에게는 제가 혜택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지금 제가 이제 무료로 이런 아까 리포트나 이런 이제 좋은 종목들을 많이 그 무료로 기법을 무료 비책을 신청하신 분들에게 제가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급등주가 속출하고 지난번에 신라섬유 같은 경우에는 막 90% 상승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는데 지금 한 1,100분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청자분들 중에서 지금 신청을 이제 이 정답은 이제 이미 공개를 했으니까 만약에 신청을 하신다면 1,200분, 1,300번째 분, 1,400번째 분, 1,500번째 분 이런 분들에게 제가 턴파고 브로마이드 좋겠죠. 그리고 이제 뭐 기타 제 턴파고나 기타 그 기법 강의가 녹음이 된 그 VOD를 무료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분에게 해드릴 테니까 지금 1,100분이니까 신청을 요 순서대로 진행할 테니까 빨리 전화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은데 전화번호 안내를 한번 알려주시죠, 우리 정우 MC님께서. 네, 지금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송관종 파트너의 시장을 이기는 투자비책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 신청하시고 유익한 투자 정보들 가득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기법 강의 만나보시죠. 네, 좋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이제 재밌는 이런 퀴즈도 놓고 하니까 좀 심심하시다가 듣다가 좋으시고 이러실 때 아주 좋은 유익한 그런 퀴즈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잊지 말자 6.25 38선, 낙동강, 압록강, 도망강 여기 이제 세부적인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 정임 씨께서 네. 잊지 말자 6.25 이제 요건 아시겠다고 했죠. 네. 그 주식 매수의 정식이죠. 그러면 잊지 말자 6.25는 결국 어떤 상태를 의미할까요? 이 60선 위에 20선, 그 위에 5선이니까 정배열 초기에 공략하자 뭐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어우, 좋습니다. 아주 잘 하셨어요. 일강을 아주 성실하게 들으셨는데 결국에는 이평선이 무거운 이평선이 위에 있다. 요건 이제 역배열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쇳덩이 나무토막 요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배열, 역배열이 헷갈리시면 두 개 띄우면 쇳덩이는 물에 가라앉고 나무토막은 위에 뜨죠. 가벼운 게 위에 있는 게 정상적인 배열이라는 거죠. 근데 요 가벼운 게 아니라 무거운 120선, 60선, 20선 이런 게 주가를 짓누르고 있다. 주가는 보통 1이라는 숫자로 쓰거든요.
네. 그래서 1, 5선, 20선, 60선 이렇게 쓰니까 이런 순서대로 있어야 되는데 무거운 이평선이 짓누르고 있다. 요것은 이제 역배열 상태고 좋지 않죠. 그러나 주가가 이제 조정을 기나긴 조정을 마무리라고 딱 정배열 위로 올라서면 여기 5선, 20선, 60선 이런 식으로 되면 주가가 훨씬 더 탄력을 받죠. 그리고 요거 보시면 요 120선 그물 아래에 여기는 사실은 매수 불능 지역이죠. 매수를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이를테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 아래에 있는 것은 잘 잡을 수가 있어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기 위에 있는 그물 위에 있는 것은 물고기를 그냥 들어 올리면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굳이 요 역배열 구간에서 하지 마라. 그래서 요게 제가 그물을 쳐놓은 겁니다. 요 그물 아래에서는 매수하지 마라. 아무튼 이렇게 제가 깊은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정배열 초회배만 하자.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전후 세대들이 뭐 최근에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6.25를 다 아실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알기 쉽게 잊지 말자 6.25 그러면 60선이, 20선이, 5선이에서 공략을 하자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배열 초입에서 공략했더니 급등이 나오고 상한가를 때려주는 이런 기가 막힌 흐름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38선은 뭐냐? 38선은 누구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트럼프, 일각에서는 뭐 약간 트럼프를 뭐 나쁘게 이야기도 하긴 하던데 저는 이번에 시장 지수 급락은 반드시 반등이 나온다. 그래서 국고처에서도 제가 하락의 브레이킹은 된다. 근데 생각보다는 좀 강력하게 브레이킹이 걸렸죠.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20개월 선이고 요게 이제 38개월 선입니다. 자, 보시면 20개월 선을 무너뜨리면 무조건 반등은 나오게 되어 있고 38개월 선을 무너뜨리면 특히나 여기 보시면 38개월 선 무너뜨렸죠.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아까 서울을 3일 만에 뺏겼고 그다음 낙동강에서 한 40일간 전투를 벌이다가 그러다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교두보를 형성했고 압록강 치고 두만강까지 진격을 했죠. 근데 갑자기 중공군이 나왔어요. 중공군 인내 전술 아시죠? 과거에 중국 인구가 10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많은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니 막 그때 막 꽹가리 치고 막 그런 영화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밀렸던 거죠. 그래서 밀렸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에서 종전이 됐습니까? 38선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38선이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에도 중요하고. 네. 근데 거짓말처럼 38선에서 브레이킹이 되고 강하게 튀어 올라갔죠. 38선은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결국에는 누구나 다 투자자들이 21선을 기준으로 대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식이라는 건 뭡니까? 양방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좋은 종목을 사서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서 돈을 버는 방법도 있고 또 고점에서 오히려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해서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 매수를 해서 돈을 버는 그게 뭡니까? 바로 공매도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누구나 다 20선을 대응하니까 그 물량까지 털기 위해서 강력하게 흔들어서 38선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월봉상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봉상에서 38선 언더에서는 이렇게 하락의 브레이킹이 된다. 야, 그러면 오늘의 어떤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신다면 정말로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기법 강의 항상 복습을 잘해야 돼요. 복습 잘하는 학생이었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공부를 잘했구나. 우리가 복습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강의가 뭡니까? 턴파고. 네. 그다음 팝하고였죠. 팝하고. 그다음 오늘 배울 건 뭡니까? 천파고입니다. 네, 그렇죠. 요거 이제 순서대로 할 건데 이제 하나가 더 남아 있어요. 맞는 키가 하나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 천파고 기법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정말로 하락장이든 무슨 장이든 맞는 키로 활용될 수 있는 그 기법 강의도 이제 제가 해드릴 텐데 아무튼 그럼 이런 순서대로 왜 송관영 대표가 기법 강의 이렇게 했는지 이제 이해를 하실 거라는 이야기죠. 아, 그러면 주식을 어렵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실생활에서 얼마만큼 잘 적용을 할 수 있냐 요걸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아까 제가 잊지 말자 6.25 요건 이제 기본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그 기본 바이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38선은
아까 말씀드렸지 최후의 교두보, 요게 이제 38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턴파고, 파파고, 천파고는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냐면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자, 3일 만에 서울을 함락당했어요. 그리고 쭉 밀려서 낙동강에서 교두보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낙동강에서 우리가 결국엔 전투를 하면서 여기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여기서 교두보가 형성이 됐죠. 그러면 낙동강에서 결국에는 반격이 시작된 거죠. 그럼 우리가 하락하던 주가가 하락의 운동 에너지가 소실이 돼서 턴하고 이때 빅머니가 입성을 해서 이평선을 돌파하면 우리가 집중하고 그 다음날 실행의 의미 고했더니 주가가 추세 전환이 되더라. 요건 턴파고는 뭐죠? 바닥 잡기입니다. 바닥 잡기. 자, 그래서 바닥 잡기에 해당이 된다. 그럼 이제 여기서 낙동강에서 턴파고가 나온 거죠. 낙동강 이꼬르 턴파고 바닥 매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정적으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했죠. 근데 인천 상륙 작전은 거의 우리 그 38선 있죠. 요 부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파고는 뭐냐면 결국에는 턴파고가 형성이 된 다음에 이렇게 정배열 정도로 전환이 되면서 그때 빅머니가 입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빅머니가 입성을 할 때 항상 동반되는 게 뭐예요? 짱대 양봉이 나올 때 집중, 이제 관심. 그 다음에 뭐가 형성이 될 때 집중을 합니까? 거래량이 동반이 될 때 집중을 하죠. 그럼 이제 그 다음날 실행의 의미 고, 요게 이제 파파고잖아요. 그러니까 인천 상륙 작전은 파파고 같이 어떤 정배열 초입에서 본격적으로 주가가 이제 탄력을 받는 그런 구간이다. 정배열 전환할 때 세력의 입성을 확인하고 정배열이 전환이 되면 그때 주가는 폭발적인 랠리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바닥을 잡고 턴파고가 나오고 정배열로 해서 여기서 파파고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그동안 물린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또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오면 매물이 나올 수 있죠. 만약에 정우 MC님께서 매수를 했어. 지금 한 200% 올라갔어. 그럼 팔고 싶겠습니까? 안 팔고 싶겠습니까? 팔고 싶지 않을까요? 한 몇 퍼센트 정도면 그때부터 마음이 좀 내가 매수해서 베팅을 했어. 몇 퍼센트 정도면 네. 만족하시겠어요? 사실 만족은 끝도 없지만 한 100% 정도 되면 그때부터 조금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네. 200% 정도 올라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막 혈압약을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럴 때는 이제 닭이 콩을 먹겠죠. 콩닭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올 텐데. 네. 자, 이렇게 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1000%가 올라가는 종목이라 할지라도 투자자들은 한 100%, 200%가 되면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죠. 혹시 빠져버리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을 파악을 할 때 좋은 게 바로 뭐냐? 바로 천파고라는 거죠. 천파고는 나오지 않는 매물을 소화해야 돼요. 그게 어떤 매물이냐? 전고점, 또 그리고 신고가. 우리가 52주 신고가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이런 이제 신고가 종목이나 전고점 종목이 돌파하고 나서 눌러주면 그때 강한 레이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시면 압록강을 먼저 진격을 했고 여기서 이제 뭔가 확실한 승기를 잡기 때문에 이제 북한군들이 다 이쪽에 이제 몰려왔대요. 그러다 보니까 요 두만강은 자리가 빈 거죠. 무주공산이라는 거죠. 요때는 혹가창이 이렇게 헐거워지죠. 평소 때는 이렇게 촘촘하던 건데 헐거워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조금만 들어서 사도 주가가 강력한 레이스가 나올 걸로 보이십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때요? 솔직한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오늘 턴파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쭉 했었는데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정리가 좀 되세요? 어떠세요? 네. 그동안 배웠던 이 턴파고와 파파고에 이어서 천파고가 또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턴파고와 파파고는 별로였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왜 이게 시리즈로 있는지를 알게 그쵸. 됐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막 외우려면 복잡하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어떤 6.25 전쟁을 토대로 해서 이해를 한다면 이제 젊은 분들도 잊지 말자 6.25. 그래 송관정 대표 잊지 말자 6.25 했으니까 이런 자리에서만 공략을 하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대가 되시죠? 천파고가 어떤 건지. 네, 그러면 천파고 기법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저희 시청자를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대표님 자세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천파고 기법 강의나 턴파고 기법 강의 이런 것들 할 때 이제 투자 비책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무료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기법 강의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좋은 종목을 소개시켜드려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신라섬유 또 오리엔트 전공 이런 것들을 제시해드렸고 최근에는 이제 뭐 급등 랠리가 나오는 동양철관 이런 것들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이 무료 투자 비책을 신청하시면 좋은 종목도 받을 수 있다. 무료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금 1,100분이 신청하셨는데 1,200, 1,300, 1,400, 1,500 이렇게 숫자가 되는 분은 제가 해당되는 분은 제가 턴파고 브로마이드나 기타 여러 가지 뭐 동영상 강좌 이런 것들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무료니까 아주 비싼 건데 무료로 제시해 드리는 거니까 꼭 지금 전화를 돌리셔가지고 신청하시면 좋은 투자 비책을 무료로 얻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송관종 파트너의 시장을 이기는 투자 비책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신청하시고 유익한 투자 정보들 가득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기법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천파고 기법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파고 기법 강의는 일단 여러 가지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쉽게 배웁니다. 네. 쉬워야죠. 쉽습니까? 쉽죠. 아니 야무지게 이야기하신 거 보니까 엄청 쉬운 것 세 같아요. 글자만 기억하면 되는데. 네, 그렇죠.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잊으셨네. 이제 배워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턴파고는 어떻다고 생각을 해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약간 우리 정우 MC님께서 망설였던 게 파파고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천파고는 약간 떠 있으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요 천파고의 매수 자리는 다시 준비가 됐다면 턴파고를 하면 아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것 또한 안전하게 발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걸 하면 이제 수익은 이제 따놓은 당상이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욕심이 많을 것 같아요. 욕심이 없을 것 같아요.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구멍까지 쳤습니다. 다른 욕심은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떤 주식에 관한 열정, 요건 이제 누구보다도 세고, 그다음에 저는 투자자분들이 보통 보면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안전하게 강한 수익을 낼 수 있다. 근데 제가 송씨잖아요. 3S. 가장 세이프티한 종목을 가장 스피디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서 공략을 하고 그런 종목이 가장 스트롱하게 움직이더라. 그래서 3S 투자를 하자. 요게 이제 다 녹아 있는 게 바로 턴파고, 팝파고, 천파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형성이 될 수 있는 또 새로운 카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쉽게 배우고 안전하게 투자해서 짭짤하게 수익 내고 대신 무엇은 필수다? 반복 청취는 필수다. 그럼요.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천파고 기법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정우엽 씨님. 네, 만약에 하늘을 뚫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늘을 뚫으면요. 이 무중력 상태가 돼서 사람이 못 살 것 같습니다. 오, 역시 명석한 그런 발언을 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살 수 없겠죠. 요 하늘을 뚫어버리면. 근데 이 주가에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하늘이라는 것은 뭐냐면 네. 요 구름층, 구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요 대류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을 뚫게 되면 새로운 하늘이 열리죠. 자, 여행을 갑니다. 근데 당일날 이제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먹구름이 잔뜩 쌓여 있어요. 태양을 보고 싶어도 맑은 하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단 말이에요. 하늘 좋아하십니까? 그럼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들이 이렇게 해바라기 되는 거,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눈 감고 있는 거, 그거하고 또 프리지아를 좋아하는데 노란색과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근데 요 하늘을 보고 싶은데 먹구름이 잔뜩 가려 있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대륙권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자기라는 태양을 만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주가에서 일반적으로 상황에서는 아까 우리 정우인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을 뚫어버리면
결국에는 요 대륙권을 넘어서 성층권을 넘어서 쭉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뭐 사람이 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주가에서 이 하늘 뚫는다는 것은 요 대륙권, 결국에는 구름층, 요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정고점이나 또는 뭐죠? 신고가. 네. 정고점이나 신고가를 뚫어놔야만 여기에 매물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정우 MC님께서 100%만 올라가도 그때부터는 마음이 콩닥콩닥. 200%입니까? 자, 이렇게 전개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늘을 뚫어야만 주가가 강하게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늘을 뚫어야만 새 하늘이 열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먹구름이 잔뜩 쌓여 있는 요 대륙권을 뚫고 올라가야만 찬란한 태양을 볼 수 있듯이 주가는 정고점이나 신고가 매물을 소화하면 그때부터는 폭발적인 랠리가 나온다. 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많이 오르면 팔고 싶고 다 판단 말이죠. 저 투자자들이. 그랬을 때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으면 조금만 사 들어가도 주가는 급등 랠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주식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뭐냐면 누군가 좋은 주식을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이제 바닥에서 삽니다. 그리고 그걸 멋지게 잔뜩 포장을 해서 따라붙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넘겨요. 어떻게 보면 이게 주식 투자의 생리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다 뭐 숫자를 실적이 어떻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실적 좋은 종목이 잘 올라갑니까? 꼭 그런 것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뚫어야만 새 하늘이 열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바로 천파고죠. 하늘천. 파는 돌파. 네. 주가가 이평선을 돌파. 그 다음 날 실행의 의미고, 요게 바로 천파고죠. 앞에를 따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한 그것을 보도록 하죠. 자, 천파고. 천파고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개천절 있잖아. 하늘이 열린 날. 네. 요것하고 마찬가지죠. 하늘이 열리고 환웅이 하늘을 열고 내려와서 대읍을 시작했던 것처럼 주가도 정고점을 돌파하고 또는 신고가를 돌파해서 나오지 않는 매물을 다 소화하게 되면 강력한 레이스가 나온다. 그래서 하늘이 열려야 생명이 탄생하듯이 주가도 정고점을 뚫어야만 시세가 강력하게 형성이 된다. 근데 아까 보셨듯이 제가 이제 뭐 로그 차트나 선형 차트를 잘 설명했듯이 누구나 다 바닥에서만 기는 것을, 왜냐하면 차트 선형 차트가 보면 1000%가 올라가 있는 종목도 저 밑에서 시작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투자자들이 이걸 잡지를 못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요 자리가 상승하는 자리가 보면 약간 착시 현상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요 화면의 4분의 3 정도에서 스포트를 하더라. 그때 아까 손잡이가 달린 그 컵, 요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점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국에는 턴파고가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 있다가 정고점 매물 소화하면 손잡이가 달린 요게 나오면서 올라가니까 그때 턴파고가 나오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흐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천파고. 천파고는 어떤 종목을 잡기 위한 겁니까? 10%, 20%, 30% 요걸 먹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대세 상승을 잡기 위한 겁니까? 대세 상승의 그 초기 단계를 잡기 위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대세 상승이 시작되는 초입에서 매수를 잡는다. 요게 바로 천파고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건 뭐냐? 기법 강의는 볼 때는 알아요. 뒤돌아서면 뭐였더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알기 쉽게 기억하시기 좋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3, 4번 1, 2, 3 요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 천파고도 1, 2, 3로 갑니다. 첫째, 주가가 정고점을 돌파하거나 신고가를 돌파하게 되면 관심을 갖습니다. 네. 그리고 주가가 5일선을 돌파하면 집중합니다. 자, 셋째, 실행의 의미 고. go 요거죠. 그러니까 정고점을 돌파하면 관심, 5일선을 돌파하면 집중, 다음 날 실행의 의미 go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천파고 기법 강의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제 저거는 이제 기억이 좋아. 전고점 신고가 돌파하면 관심, 주가가 5선을 돌파하면 집중. 다음 날 실행의 의미 고 했는데 조금 이미지로 형성을 한번 해드리면 더 리마인드가 되고 더 기억에 정확하게 남겠죠. 그래서 이 주가가 일단은 전고점을 돌파합니다. 이게 전고점일 수도 있고 또 뭐가 될 수도 있습니까? 신고가일 수도 있고. 오, 그렇죠. 저는 아까 잠깐 조는 것 같던데 잘 듣고 계셨네요? 그 질문이 있는데 만약 전고점보다 더 높은 고가가 있었으면 네. 어떤 걸 기준점으로 보면 좋을까요? 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한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인데,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요건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면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 천파고 종목은 기본적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돼요? 월주일 중에서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주로 월봉을 보시고 네. 주봉을 봐야죠. 그러니까 주로 월봉을 보시면 월봉상에서 전고점이 있나 없나를 봐야 되겠죠. 아주 좋은 질문인데 아마 투자자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그런 예리한 질문. 아파 죽겠어요. 송곳처럼 저를 찔러서 아파 죽겠는데 진짜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전고점이나 신고가를 돌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가 눌림목을 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고점, 신고가를 경신하면 일단은 우리는 관심을 갖습니다. 타겟 안에 들어왔구나. 그럼 이제 눌림목을 주겠죠. 둘째, 이렇게 눌림목을 준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21선입니다. 요게 21선이고, 이게 이제 주가고, 또 이게 5일선이죠. 네. 자,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주가가 눌림목을 주면 우리는 집중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너무 눈을 부릅뜨고 집중하면 정신력이 흐트러지겠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언제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진지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집중을 해야죠? 주가가 어디를 돌파할 때? 5일선을 돌파할 때. 그쪽. 네. 돌파하면 집중을 해야죠. 그 다음날 실행의 의미 뭐죠? 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주가가 전고점이나 신고가를 돌파하면 어떻게 돌파하면 찬스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했으니까 매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아까 뭐 팔고 싶은 투자자들이 이제 팔면 약간 주가가 조정을 받습니다. 이럴 때 빅머니들은 가만히 지켜봐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매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짱대 양봉으로 사들어가죠. 그러면 이때 주가가 이평선을 돌파합니다. 이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야죠. 네. 집중을 해야죠. 네. 손에 땀도 좀 닦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행의 의미 꼭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패턴이고 이렇게 전고점을 확실히 돌파하고 눌림목을 주는 패턴이 있고 그렇지 않는 또 패턴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하고 이때는 빠지지 않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주가나 21선 이렇게 빠듯하게 이렇게 휘어지지 않는 요걸 보면 지난번에 우리 강의했을 때 뭐가 생각나십니까? 빳빳한 나비대롱이 나왔습니다. 오, 그렇죠. 나비대롱. 나비대롱은 나비가 꿀을 빨 때 이렇게 했죠. 꼬마 아이들이 젖 먹을 때 보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듯이 생명력을 흡수할 때는 이렇게 빳빳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가 요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 강해서 그럴까요? 어떤 상승의 에너지가 강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약해서 그럴까요?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상승 에너지가 강하니까 빳빳한 나비대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상승의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으니까 저거 알래스카 LNG 관련 재료가 있어. 근데 차트도 좋고 실적도 좋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내려오면서 하려고 잔뜩 벼르고 있다고. 저들 입장에서는 놔두겠습니까? 내려오지 않죠. 그래서 저는 세워놓고 조정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평선이나 주가가 빠지지 않고 이렇게 반듯하게 있다면 세워놓고 조정을 받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빠지지 않을 때 우리는 빠지기를 기다리거나 또는 너무 느슨하게 눌러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하는 단계는 어느 때입니까? 이평선을 주가가 어떨 때? 돌파했을 때. 그렇죠. 돌파하면.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 정우현 씨님께
파를 자꾸 막 재밌게 해달라는 이유가 다른 신경 쓰지 마시고 가만히 있다가 돌파하면 그때 집중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날은 실행의 의미 고. 그래서 요게 두 가지 패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천파고 기법을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천파고 기법을 이용한 실전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오닐의 투자 성공에는 그만의 확고한 투자 철학이 있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시장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며 변화하는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했던 진정한 투자의 대가였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송관종 파트너의 기법 강의와 함께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